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2나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국내 언론에 삼성의 2나노 초기 수율이 30%라는 점이 공개됐습니다. 이 외신들이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관련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의 2나노 초기 수율이 30%라는 점은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죠. 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삼성의 2나노 수율이 공개되기 전에 TSMC 2나노 시범 생산 수율도 먼저 공개됐었는데요. 물론 오피셜은 아니고 대만 언론 자유시보를 통해서입니다. 이 핵심은 TSMC 2나노 수율이 60%를 초과했다는 것이죠.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수율치고는 경이로운 결과입니다. 이 TSMC는 바로 이 2나노부터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2나노가 일종의 혁신 노드죠. 그만큼 원하는 수율을 올리기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역시 TSMC답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문제는 TSMC가 2나노 수율을 끌어올려도 막상 2나노를 올해 당장 활용할 팹리스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항시 TSMC 최선단 노드를 가장 먼저 활용했던 애플의 경우도 올가을에 나올 아이폰 17의 AP인 A19 프로 칩을 TSMC 2나노가 아니라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제작한다는 소식이 유력합니다. 애플이 올가을에 N3P를 쓰는데 안드로이드 진영에 가장 앞서 있다는 퀄컴이 앞서서 TSMC 2나노를 쓸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이 퀄컴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을 애플과 같은 TSMC N3P에서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2나노에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삼성의 초기 수율 30%를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의 2나노 초기 수율을 테스트한 칩은 예상대로 엑시노스 2600입니다. 코드명 율리시스로 불리는 칩인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의 AP인 엑시노스 2500은 삼성 3나노 파운드리의 수율 부진 그리고 설계상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무튼 여러 요인이 겹쳐서 갤럭시 S25에 탑재되지 못했습니다. 올여름 폴더블 폰에 탑재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엑시노스 2600이 갖는 절박감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3나노에서 사실상 삼성 파운드리가 실패로 기결됐기 때문에 2나노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식의 접근법은 지금 삼성이 가져가고 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3나노도 아직 수율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2나노에서 장족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삼성으로서는 올 연말 2나노 1세대 노드인 SF2 노드 테스트에서 안정적인 수율로 2나노 양산을 런칭하는 목표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2나노 1세대 노드에 성공해야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와 어깨를 겨뤄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TSMC의 3나노가 삼성의 2나노보다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웨이 저자 TSMC CEO는 인텔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1.8나노보다 TSMC의 3나노 3세대 노드격인 N3P 노드가 트랜지스터 밀도나 전력 소모 등 기능 면에서 더 탁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삼성과 비교해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2나노를 성공해야 그나마 TSMC 3나노 시마노드라는 N3P와 견줘보는 기회라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여립에 있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실제 퀄컴도 올가을 칩을 선보이게 되는 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을 삼성 2나노 1세대 노드인 SF2 노드와 TSMC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 동시에 맡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더 나가서는 결국 이번에도 TSMC N3P에 8 엘리트 2 칩을 다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지금 외신에서 보도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삼성의 최선단 노드가 5나노부터 4나노, 3나노, 2나노 등으로 까지 TSMC에 밀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시장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의 2나노 초기 수율 30%는 시작이 반이라며 스타트가 좋다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을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엑시노스 2600을 제대로 살리고 봐야 하는 삼성 입장에선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설계 부분에서도 또 뜻하지 않은 난관과 봉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계속 스퍼트를 올려야 할 입장이란 뜻입니다. 만약 엑시노스 2500 양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엑시노스 2600마저 삐걱거리게 되면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팹 가동률 하락은 고가의 장비를 놀리게 되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와도 같은 사업으로 파운드리 사업이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삼성으로서는 양산할 외부 칩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그 발판이 돼주는 칩은 내부 칩인 엑시노스밖에 없습니다. 2나노에서 수주했다는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나 암바렐라 칩 같은 스타트업 유의 칩 같은 경우는 양산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대규모 칩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팹리스 물량을 잡기엔 레퍼런스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삼성의 SF2 노드는 3나노 노드인 SF3 대비 칩 성능은 12%, 전력 효율은 25% 향상되고 면적은 5%가량 더 작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 4분기께 엑시노스 2600의 양산을 시작해서 갤럭시 S26에 탑재될 수 있어야 TSMC 3나노 파생 노드에 도전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TSMC 2나노의 경우는 초기 시범 생산 수율이 60%로 삼성의 2배라고는 하지만 웨이퍼 장당 3만 달러나 비용이 되기 때문에 팹리스로서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초반엔 아무래도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 단가 부담이 더 큰 만큼 2나노 노드가 안정화될 때까지 팹리스 간의 눈치 싸움도 아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그런 맥락에서 삼성 2나노가 일정 궤도에 올라 양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된다면 팹리스들도 저렴한 삼성의 제작 수주 단가를 고리로 삼성의 최선단 노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계기를 만드는 시금석은 결국 엑시노스 2600 양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TSMC 입장에서 보면 TSMC 2나노는 내년인 2026년 하반기부터 팹리스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웨이 저자는 2나노에 대한 팹리스의 관심이 3나노를 뛰어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최근 외신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서 TSMC가 애리조나에서도 2나노 칩을 양산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선단 노드를 대만에만 두고 싶어하는 TSMC와 미국에서 동시에 만들길 바라는 미국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봅니다. 이는 수율 안정화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자유시보의 초기 2나노 수율 소식은 이런 큰 변화를 앞두고 일종의 청신호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미국으로서는 2나노까지 가급적 빨리 미국에서 생산하고 이에 맞춰서 후공정 패키징 라인도 미국에 놓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미국이 관세로 대만을 비롯해 중국, 한국 등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국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단칩 현지 생산을 고리로 TSMC도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수율과 관련해서는 인텔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인텔은 현재 새 CEO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파운드리인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CEO를 역임한 톰 콜필드가 현재는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톰 콜필드 같은 경우는 경력은 화려하지만 인텔과 같은 거대 기업을 운영해 본 적은 없고 또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CEO를 했다고 하지만 글로벌 파운드리는 10나노까지만 가능한 기업이죠. 최첨단 노드에서는 기술적 베이스가 좀 약하기 때문에 톰 콜필드가 실제로 인텔 CEO로 역임될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인텔의 경우는 명운을 걸고 있는 1.8나노에 대한 수율이 외신에서 흘러나오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겨우 10% 수준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인텔은 이를 공식 부인하긴 했습니다. 오피셜은 아니지만 인텔로서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한 첫 번째 노드가 바로 1.8나노인데요. 수율을 안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삼성 2나노 초기 수율이 30%라는 얘기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